며느리야, 미안하다. 내가 돈이 없어서. 어머니, 괜찮습니다. 제가 다 준비할게요. 이번 달도 병원비가 내가 돈만 있었어도. 며느리야, 미안하다. 시어머니가 돈이 없어서. 어머니, 괜찮습니다. 제가 다 준비할게요. 이번 달도 병원비가. 내가 돈만 있었어도. 어머니, 걱정 마세요. 제가 있잖아요. 우리 며느리 정말 미안하구나. 시어머니 때문에 고생만 시키네. 어머니, 그런 말씀 마세요. 저도 어머니 딸이에요. 서민주는 시어머니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그녀의 눈가에는 어느새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결혼 15년 그녀는 시어머니로부터 단 한 번도 따뜻한 말을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돈 없다는 말과 미안하다는 말만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오늘 병원 응급실에서 산소호흡기를 끼고 누워 계신 시어머니의 마지막 고백을 듣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발견된 50개의 통장, 그 안에 담긴 27억이라는 거금과 내 딸 노후자금이라는 메모가 민주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게 될 줄은 더더욱 몰랐습니다. 민주의 결혼 생활은 처음부터 순탄치 않았습니다. 남편 강준혁은 성실한 사람이었지만 가정 형편이 넉넉하지 못했습니다. 시어머니 박순자 여사는 늘 검소한 옷차림에 작은 빌라에서 혼자 사셨습니다. 처음 시댁에 인사를 갔을 때부터 민주는 그 사실을 알 수 있었습니다. 30년도 더 된 듯한 낡은 빌라, 색이 바랜 커튼, 오래된 가전제품들, 모든 것이 시어머니의 어려운 형편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결혼 준비를 할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시어머니는 예단 자리에 나타나시지 않았습니다. 남편 준혁이 대신 작은 봉투 하나를 건넸습니다. 안에는 100만 원이 들어 있었습니다. 민주의 친정어머니는 실망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지만 민주는 괜찮다고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하는 것이 중요하지 예단이 무슨 대수냐고 스스로를 달랬습니다. 하지만 결혼 초부터 시어머니는 늘 같은 말만 반복했습니다. 며느리야, 시어머니가 돈이 없어서 결혼 예물도 제대로 못 해줬구나. 정말 미안하다. 민주는 괜찮다고 웃으며 넘겼습니다. 시어머니가 미안해하시는 모습이 오히려 민주의 마음을 더 아프게 했습니다. 그래서 민주는 더욱 열심히 시어머니를 챙겼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찾아뵙고 직접 만든 반찬을 갖다 드리고 명절 때마다 용돈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민주가 드리는 것을 받으시면서도 항상 불편한 표정을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꼭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며느리야, 고맙긴 한데 시어머니가 돈이 없어서 내게 아무것도 해줄 수가 없구나. 정말 미안하다. 민주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아팠습니다. 시어머니가 받기만 하는 것이 불편하신가 보다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더욱 자연스럽게, 더욱 부담 없이 드리려고 노력했습니다. 첫 아이가 태어났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민주는 산후조리원 대신 친정에서 산후조리를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병원에 한 번 오셨지만 손주를 보자마자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미안하다, 며느리야. 시어머니가 돈이 있었으면 산후조리원이라도 보내줬을 텐데 이렇게 고생시키다니. 민주는 괜찮다고 친정에서 편하게 쉬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계속 미안하다는 말만 반복하셨습니다. 그리고 병문안 온 김에 가져오신 작은 봉투에는 50만 원이 들어 있었습니다. 이것밖에 없다. 정말 미안하구나. 민주는 그 돈을 받으며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시어머니께서 얼마나 모으기 힘드셨을 돈인지 알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민주는 웃으며 감사하다고 말했습니다. 둘째를 가졌을 때는 상황이 더 어려웠습니다. 남편의 회사가 구조조정을 하면서
월급이 줄어들었습니다. 민주는 임신 중에도 파트타임 일을 해야 했습니다. 배가 불러오는데도 마트에서 계산대 일을 하고 퇴근 후에는 온라인으로 옷을 판매하는 부업을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그런 민주를 보며 또다시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며느리야, 내가 돈이 있었으면 내가 이렇게 고생하지 않아도 될 텐데. 민주는 피곤한 몸을 이끌고 시어머니를 위로했습니다. 어머니, 괜찮아요. 저 건강해요. 걱정 마세요. 하지만 시어머니의 미안해하는 눈빛은 민주를 더욱 힘들게 했습니다. 차라리 모르는 척 해주시는 게 나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민주가 올 때마다 꼭 그 말을 하셨습니다. 돈이 없어서 미안하다고. 둘째 아이 돌잔치 때는 더 큰 일이 있었습니다. 민주는 친정 어머니께 돌잔치 비용을 빌려야 했습니다. 500만 원이라는 거금을 빌리면서 민주는 머리를 숙였습니다. 친정 어머니는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도와주시지도 않니? 민주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시어머니께 손 벌리는 것은 처음부터 포기한 일이었으니까요. 시어머니의 형편이 어렵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으니까요. 돌잔치가 끝나고 시어머니가 민주를 따로 불러 작은 봉투를 건네셨습니다. 안에는 100만 원이 들어 있었습니다. 이것밖에 없다. 돌잔치 비용에 보태 쓰렴. 정말 미안하구나. 민주는 그 돈을 받으며 눈물을 참았습니다. 시어머니께서 얼마나 아끼고 모으셨을 돈인지 알 수 있었습니다. 민주는 그 돈을 친정 어머니께 빌린 돈을 갚는데 보탰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시댁 식구들의 시선은 더욱 차갑게 변했습니다. 특히 시누이는 민주를 볼 때마다 비아냥거렸습니다. 시누이는 결혼해서 서울에 살았는데 1년에 몇 번씩 친정에 와서는 돈을 요구했습니다. 엄마, 애들 학원비 좀 보태줘. 요즘 살기 힘들어. 엄마, 명절 상 차릴 돈 좀 줘. 엄마, 애 옷 좀 사야 하는데 돈 좀 빌려줘. 그럴 때마다 시어머니는 난처한 표정을 지으셨습니다. 딸아, 미안한데 엄마도 돈이 없다. 내 오빠네한테 부탁해봐라. 시누이는 그럴 때마다 민주를 흘끔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언니는 참 좋겠네요. 우리 어머니가 돈 한 푼 안 달라고 하시니까 편하시겠어요. 저는 친정에서 도움도 못 받고 살아요. 민주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고생하며 살고 있는지, 친정 어머니께 얼마나 많은 돈을 빌렸는지 말해봤자 소용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오히려 시누이는 그럼 우리 엄마한테 왜 돈을 안 빌려요? 라고 비꼬기만 할 것이 뻔했습니다. 명절 때마다 상황은 더 악화됐습니다. 민주는 명절 음식을 혼자서 다 준비했습니다. 시누이는 늦게 와서 밥만 먹고 가곤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불평은 빠지지 않았습니다. 언니, 이 나물은 좀 짜네요. 다음엔 싱겁게 해주세요. 저는 너무 딱딱한 것 같아요. 제가 해드릴까요? 민주는 참으며 웃었습니다. 시누이가 실제로 음식을 해준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저 불평만 할 뿐이었습니다. 그런 명절이 끝나면 민주는 시어머니께 용돈을 드렸습니다. 50만 원씩, 때로는 100만 원씩. 그럴 때마다 시어머니는 손사래를 치셨습니다. 아니다, 아니야. 시어머니가 어떻게 며느리한테 돈을 받니? 어머니, 명절인데 용돈 드리는 거예요. 받으세요. 정말 미안하구나. 시어머니가 돈이 있었으면 오히려 내가 너희한테 줬을 텐데. 그 말을 들을 때마다 민주의 가슴은 찢어질 것 같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정말로 미안해하고 계셨고 정말로 자신이 도움이 되지 못한다고 생각하고 계셨습니다. 세월이 흐르면서 민주의 고생은 계속됐습니다. 큰아이가 중학교에 들어가면서 학원비가 급증했습니다.
민주는 낮에는 사무실에서 일하고 저녁에는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했습니다. 밤 12시가 넘어서야 잠자리에 들 수 있었습니다. 그런 와중에도 시어머니를 찾아뵙는 것은 빠뜨리지 않았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토요일 오후면 어김없이 시어머니 댁을 찾았습니다. 직접 조리한 반찬을 가져다 드리고 집안 청소를 도와드리고 시어머니와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시어머니는 민주가 올 때마다 반가워하셨지만 동시에 미안한 표정을 지으셨습니다. 며느리야, 내가 바쁠 텐데 시어머니한테까지 신경 쓰느라 고생이구나. 어머니, 이게 무슨 고생이에요. 어머니 보러 오는 거 좋아요. 시어머니가 돈이 있었으면 너희 집에 가사도우미라도 보내줬을 텐데 또다시 돈이 없다는 말이었습니다. 민주는 이제 그 말에 익숙해졌습니다. 하지만 익숙해진다고 해서 마음이 편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시간이 지날수록 그 말이 더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어느 여름날이었습니다. 민주가 시어머니 댁을 찾았을 때 시어머니는 선풍기도 없이 더위에 지쳐 계셨습니다. 민주는 깜짝 놀라 물었습니다. 어머니, 에어컨은요? 선풍기라도 틀으세요. 아니다. 괜찮아. 전기세 아껴야지. 어머니, 이렇게 더운데 어떻게 견디세요? 민주는 당장 근처 가전제품 매장으로 달려가 에어컨을 주문했습니다. 설치비 포함 150만 원. 그달 월급의 대부분이었지만 민주는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께서 더위에 고생하시는 모습을 볼 수 없었습니다. 에어컨이 설치되고 시어머니는 또다시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며느리야, 정말 미안하다. 시어머니가 돈이 있었으면 내가 사서 틀었을 텐데 내가 이렇게까지 해주다니. 어머니, 괜찮아요. 이제 시원하게 지내세요. 정말 고맙고 미안하구나. 내가 뭘로 이 은혜를 갚아야 할지. 민주는 괜찮다고 은혜는 무슨 은혜냐고 말했지만 시어머니는 계속 미안하다는 말만 반복하셨습니다. 그해 겨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시어머니는 보일러를 약하게 틀고 내복을 겹겹이 입고 계셨습니다. 민주는 두꺼운 이불과 전기장판을 사다 드렸습니다. 그때도 시어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미안하다고 하셨습니다. 며느리야, 시어머니 때문에 내가 돈을 너무 많이 쓰는구나. 정말 미안하다. 어머니, 제 어머니인데 당연한 거예요. 아니다. 당연한 게 아니야. 시어머니가 돈이 있었으면. 또다시 그 말이었습니다. 민주는 이제 그 말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차라리 감사하다는 말을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시어머니는 늘 미안하다는 말만 하셨습니다. 민주의 두 아이가 중학생과 고등학생이 되었을 무렵 시어머니께서 당뇨병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정기적으로 병원에 다니셔야 했고 약값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시어머니는 병원비를 아끼려고 약을 제대로 복용하지 않으셨습니다. 민주가 그 사실을 알게 된 것은 우연히 시어머니 댁 쓰레기통에서 반쯤 남은 약봉지를 발견했을 때였습니다. 어머니, 왜 약을 안 드세요? 아니다. 먹고 있어. 이렇게 남은 약이 있잖아요. 그건 너무 많이 주셔서 다 못 먹었어. 민주는 시어머니가 거짓말을 하고 계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약값이 아까워서 민주에게 부담을 주기 싫어서 약을 제대로 복용하지 않고 계신 것이었습니다. 그날부터 민주는 직접 시어머니의 병원비를 관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매달 30만 원에서 50만 원씩 드는 병원비와 약값. 민주는 그 돈을 마련하기 위해 주말에도 일을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그런 민주를 보며 매번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며느리야, 정말 미안하다. 시어머니가 돈이 있었으면 병원비 정도는 내가 냈을 텐데 내가 이렇게까지 고생하다니. 어머니, 괜찮아요.
건강이 제일 중요해요. 약 꼭 드세요. 고맙고 미안하구나. 내가 뭘로 이 은혜를 갚아야 할지. 민주는 은혜는 무슨 은혜냐고 어머니 건강이 제일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계속 미안하다는 말만 반복하셨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시어머니께서 입원을 하셨습니다. 당뇨 합병증으로 발에 염증이 생긴 것이었습니다. 일주일간 입원 치료를 받으셔야 했고 병원비는 200만 원이 넘게 나왔습니다. 민주는 친정어머니께 또다시 돈을 빌려야 했습니다. 친정어머니는 한숨을 쉬며 돈을 건네주셨습니다. 민주야, 너 이러다가 쓰러지겠다. 시어머니한테 좀 부탁해봐라. 엄마, 어머니가 돈이 없으세요. 제가 할게요. 그래도 이건 너무하잖니. 내가 고생해서 번 돈을 다 시댁에 쏟아붓고. 민주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민주의 어머니이기도 했으니까요. 병원에 입원해 계신 시어머니를 찾아갔을 때 시어머니는 민주의 손을 잡으며 또다시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며느리야, 정말 미안하다. 시어머니가 돈이 있었으면 이렇게 내게 짐이 되지 않았을 텐데. 어머니,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어서 나으세요. 고맙고 미안하구나. 내가 빨리 죽어야 내가 편할 텐데. 어머니,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민주는 시어머니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그리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시어머니께서 왜 이렇게까지 자신을 미안해 하시는지, 왜 이렇게까지 자신을 낮추시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15년이 흘렀습니다. 민주의 두 아이는 이제 고등학생과 대학생이 되었습니다. 그 세월 동안 민주는 쉬지 않고 일했습니다. 낮에는 사무실에서, 저녁에는 온라인 쇼핑몰을, 주말에는 파트타임 일을 했습니다. 남편 준혁도 밤늦게까지 일했습니다. 둘이 힘을 합쳐 작은 아파트를 장만했지만 대출금 3억 원이 남아 있었습니다. 매달 대출 이자와 원금을 갚느라 빠듯한 생활을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그런 와중에도 민주는 시어머니를 챙기는 것을 빠뜨리지 않았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찾아뵙고 명절 때마다 용돈을 드리고 병원비를 챙겨드리고 필요한 물건이 있으면 사다 드렸습니다. 시어머니는 그런 민주를 볼 때마다 미안해 하셨습니다. 15년간 단 한 번도 고맙다는 말보다 미안하다는 말을 더 많이 하셨습니다. 민주의 친구들은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정말 그렇게 형편이 어려우신 거야? 응. 30년 된 빌라에서 혼자 사시거든. 옷도 늘 같은 옷만 입으시고. 그래도 명절 때 용돈이라도 주시지 않아? 아니. 시어머니가 돈이 없으셔서 오히려 제가 드려야 해. 세상에. 그런데도 내가 계속 챙기는 거야? 응. 그분도 내 어머니잖아. 친구들은 민주를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하지만 민주는 괜찮았습니다. 시어머니께서 정말로 형편이 어려우시다는 것을 알고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무엇보다 시어머니께서 늘 미안해 하시는 모습이 민주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이렇게까지 미안해 하시는데 내가 안 도와드릴 수가 없지. 민주는 그렇게 생각하며 15년을 살아왔습니다. 그러던 어느 가을날 저녁이었습니다. 민주가 퇴근 후 집에서 저녁 준비를 하고 있을 때 남편 준혁에게서 다급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여보, 어머니가 쓰러지셨대. 지금 119가 병원으로 이송 중이래. 민주는 손에 들고 있던 프라이팬을 떨어뜨렸습니다. 급히 외투를 걸치고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응급실에 도착했을 때 시어머니는 이미 산소호흡기를 끼고 계셨습니다. 의사가 설명했습니다. 급성 심근경색입니다. 혈관이 막혀서 심장으로 가는 혈액이 차단된 상태예요. 지금 응급 처치를 하고 있는데
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민주는 시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차가운 손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힘겹게 눈을 떴습니다. 그리고 민주를 알아보셨습니다. 며느리야. 예, 어머니. 제가 여기 있어요. 미안하다. 시어머니가 병원비 또 들게 해서. 민주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렇게 위급한 순간에도 시어머니는 병원비 걱정을 하고 계셨습니다. 어머니, 그런 걱정하지 마세요. 어서 나으세요. 며느리야. 시어머니가 할 말이 있다. 예, 어머니. 말씀하세요. 시어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민주의 손을 꽉 쥐었습니다. 그리고 힘겹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며느리 15년간 정말 고생 많았다. 어머니, 무슨 말씀을. 시어머니가 너무 미안하다. 돈이 없다고 거짓말한 것. 민주는 깜짝 놀랐습니다. 거짓말? 무슨 뜻인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 무슨 말씀이세요? 서랍, 빨간 서랍. 열어봐라. 빨간 서랍이요? 그래. 거기 모든 게 있다. 미안하다. 우리 딸. 그것이 시어머니의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박순자 여사는 며느리의 손을 잡은 채 눈을 감으셨습니다. 심전도 모니터의 선이 일직선이 되었습니다. 의료진이 급히 심폐소생술을 시도했지만 시어머니는 돌아오지 않으셨습니다. 민주는 그 자리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15년간 늘 돈 없다고 하시던 시어머니, 늘 미안하다고 하시던 시어머니. 하지만 마지막 순간 우리 딸이라고 불러주신 그 한마디가 민주의 가슴을 찢었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께서 남기신 마지막 말. 빨간 서랍을 열어봐라.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장례를 치르는 3일간 민주는 정신없이 바빴습니다. 신우이는 와서 울기만 했고 실질적인 모든 일은 민주가 처리해야 했습니다. 장례식장 예약부터 부고 발송, 문상객 응대, 음식 준비까지. 민주는 잠도 제대로 자지 못한 채 일을 처리했습니다. 장례가 끝나고 나흘째 되는 날, 민주는 시어머니의 빌라를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신우이에게 함께 가자고 했지만 신우이는 바쁘다며 거절했습니다. 언니가 알아서 해요. 어차피 남는 것도 없을 거예요. 우리 어머니가 돈이 없으셨잖아요. 민주는 혼자서 시어머니의 빌라로 향했습니다. 30년 된 낡은 빌라. 민주는 열쇠로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시어머니의 채취가 아직 남아있는 듯 했습니다. 민주는 천천히 방 안을 둘러보았습니다. 오래된 옷장, 낡은 책상, 작은 TV. 모든 것이 시어머니의 검소한 생활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민주는 하나하나 짐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문득 시어머니의 마지막 말이 떠올랐습니다. 서랍, 빨간 서랍. 열어봐라. 민주는 방 안을 다시 둘러보았습니다. 빨간 서랍? 어디에 있을까? 옷장 옆에 작은 서랍장이 있었습니다. 나무로 만들어진 오래된 서랍장이었습니다. 그중 하나에 빨간색 손잡이가 달려 있었습니다. 민주는 천천히 다가가 서랍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손으로 빨간 서랍을 잡았습니다. 숨을 한번 크게 들이쉬고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 순간 민주는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서랍 안에는 은행 통장이 가득했습니다. 빼곡하게 쌓여있는 통장들. 하나, 둘, 셋, 10개, 20개. 계속 세다 보니 숨이 가빠졌습니다. 민주는 황급히 통장들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통장을 펼쳤습니다. 예금주 이름을 확인하는 순간 민주는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예금주 서민주. 자신의 이름이었습니다. 민주는 두 번째 통장을 펼쳤습니다.
역시 예금주 서민주.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모든 통장의 명의가 서민주였습니다. 민주는 떨리는 손으로 통장의 잔액을 확인했습니다. 첫 번째 통장 5,200만 원. 두 번째 통장 4,800만 원. 세 번째 통장 6,100만 원. 네 번째 통장 3,500만 원. 손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민주는 계속해서 통장을 펼쳤습니다.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 통장마다 적게는 몇백만 원, 많게는 몇천만 원씩 들어 있었습니다. 민주는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리고 모든 통장을 앞에 펼쳐놓았습니다. 총 50개의 통장이었습니다. 민주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의 계산기를 꺼냈습니다. 하나하나 금액을 더해갔습니다. 5,200만 원, 4,800만 원, 6,100만 원, 3,500만 원, 7,200만 원. 계산이 끝났을 때 민주는 휴대폰을 떨어뜨렸습니다. 총액 27억 3,400만 원. 민주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이것이 꿈인가 싶어 뺨을 꼬집어 봤습니다. 아팠습니다. 현실이었습니다. 15년간 돈 없다고 하시던 시어머니, 늘 검소하게 사시던 시어머니, 에어컨도 없이 여름을 나시고 보일러도 약하게 틀고 겨울을 나시던 시어머니, 그런 시어머니께서 27억이라는 거금을 모아두셨다니, 그리고 그 모든 돈이 며느리 이름으로 되어 있다니. 민주는 계속해서 통장을 살펴봤습니다. 각 통장마다 작은 메모지가 끼워져 있었습니다. 시어머니의 삐뚤빼뚤한 손글씨로 적혀 있었습니다. 첫 번째 통장에 메모 민주 결혼 준비 마이너스 200만 원. 두 번째 통장에 메모 민주 첫 명절 음식 준비 마이너스 50만 원. 민주는 손이 떨렸습니다. 계속해서 메모를 읽어 내려갔습니다. 민주 전기장판과 이불 마이너스 80만 원. 민주 명절 용돈 2010년 마이너스 50만 원. 민주 추석 음식비 마이너스 30만 원. 민주 애들 학원비 보탬 마이너스 800만 원. 민주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시어머니는 15년간 민주가 드린 모든 것을, 민주가 해준 모든 것을 하나하나 기록하고 계셨던 겁니다. 그리고 그 금액을 정확히 계산해서 통장에 모아두셨던 겁니다. 민주가 드린 용돈 50만 원. 시어머니는 그것을 쓰지 않고 그대로 통장에 넣으셨습니다. 민주가 사들인 에어컨 150만 원. 시어머니는 그 금액을 다시 통장에 넣으셨습니다. 민주가 지불한 병원비 200만 원. 시어머니는 그것도 통장에 넣으셨습니다. 15년간 민주가 시어머니를 위해 쓴 모든 돈을 시어머니는 단 한 푼도 쓰지 않고 모아두셨던 겁니다. 그리고 그 모든 돈을 며느리 이름으로 통장을 만들어 저축하셨던 겁니다. 민주는 계속해서 메모를 읽었습니다. 그 중에는 이런 메모도 있었습니다. 민주가 해준 미역국 마이너스 너무 맛있었다.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국이었다. 민주가 청소해준 집 마이너스 깨끗하다. 우리 며느리는 천사다. 시어머니는 돈만 기록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며느리가 해준 모든 것에 대한 감사의 마음도 함께 기록하고 계셨던 겁니다. 민주는 통장 더미 밑에서 큰 봉투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봉투를 열어보니 편지 한 장이 나왔습니다. 시어머니의 편지였습니다. 민주는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펼쳤습니다. 사랑하는 내 딸 민주에게 이 편지를 읽을 때쯤이면 시어머니는 이미 세상을 떠났겠구나. 15년간 정말 미안했다. 시어머니가 돈이 없다고 말한 건 거짓말이었단다. 민주야, 내가 우리 집에 처음 왔을 때를 기억하니? 그때 너는 정말 착하고 순수한 아이였어. 시댁이 가난해도 개의치 않겠다고, 사랑만 있으면 된다고 말하던 너의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하구나. 시어머니는 그때 결심했단다.
이 아이를 진짜 내 딸처럼 키워야겠다고. 그런데 어떻게 키워야 진짜 딸이 될 수 있을까 고민했지. 그리고 깨달았어. 진짜 사랑은 주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설 수 있게 만드는 것이라는 걸. 내가 너무 착해서 시어머니한테 돈이 있다는 걸 알면 기대게 될 거라고 생각했어. 그러면 내 힘으로 서는 법을 배우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지. 그래서 시어머니는 일부러 가난한 척 했단다. 내 시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을 때 시어머니는 보험금 5억 원을 받았어. 그리고 10년 전 시댁 땅이 개발되면서 보상금 15억 원을 받았지. 그 외에도 시아버지가 남긴 재산이 몇 억 있었어. 시어머니는 원래 부자였단다. 하지만 그 돈을 쓰면 너는 시어머니한테 기대게 될 거고, 그러면 내 능력을 발휘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어. 그래서 시어머니는 가난한 척하며 살았지. 민주야, 15년간 너는 정말 대단한 사람이 되었어. 혼자 힘으로 가정을 지켰고, 두 아이를 훌륭하게 키웠고, 시어머니를 극진히 봉양했어. 누구의 도움도 받지 않고 내 힘으로 모든 걸 해냈단다. 그 모든 게 내 능력이고 내 자산이야. 시어머니는 그게 너무 자랑스러웠어. 우리 며느리가 이렇게 강한 사람이 되었다니. 내가 준 돈 한 푼, 내가 해준 반찬 하나하나, 내가 사준 옷 한 벌 한 벌이 모두 시어머니한테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선물이었어. 하지만 받기만 할 수는 없었지. 그래서 시어머니는 모든 걸 기록했고 모든 걸 모아뒀단다. 50개의 통장. 그중 대부분은 내가 시어머니를 위해 쓴 돈을 모아둔 거야. 시어머니가 받은 돈, 내가 지불한 병원비, 내가 사준 물건과 내가 만들어준 음식값까지 모든 걸 계산해서 통장에 넣어뒀어. 그리고 나머지 통장들은 시어머니가 원래 가지고 있던 재산이야. 보험금, 땅 보상금, 시아버지 유산. 그것들도 모두 내 이름으로 만들어뒀단다. 총 27억 3,400만 원. 이제 이 돈은 모두 내 거야. 내가 15년간 고생한 대가고 내가 받아야 할 몫이야. 민주야, 시어머니가 가장 미안한 건 15년간 너를 힘들게 한 거야. 도와줄 수 있었는데 안 도와줬어. 그게 정말 미안하고 가슴 아팠어. 내가 밤늦게까지 일하는 모습을 볼 때마다, 친정에서 돈을 빌려오는 모습을 볼 때마다 시어머니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 하지만 참았어. 너를 진짜 강한 사람으로 만들고 싶었거든. 그리고 이제 너는 정말 강한 사람이 되었어. 누구한테도 기대지 않고 혼자 힘으로 설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단다. 이제 이 돈으로 편하게 살아라. 대출금도 갚고 아이들 학비도 내고 내가 하고 싶은 일도 하렴. 그리고 가끔 시어머니를 생각해 주렴. 아, 그리고 하나만 더 부탁할게. 신우이한테는 이 돈을 주지 마라. 그 애는 평생 부모한테 손만 벌렸지 제 힘으로 살아본 적이 없어. 그 애한테 돈을 주면 또 다 써버릴 거야. 너는 달라. 너는 15년간 시어머니한테 단 한 푼도 받지 않고 오히려 시어머니를 도와줬어. 너는 진짜 시어머니의 딸이야. 핏줄보다 더 진한 딸이란다. 행복하게 살아라, 내 딸. 그리고 시어머니가 얼마나 너를 사랑했는지 기억해 주렴. 15년간 돈 없다고 말했지만 사실은 너를 사랑한다는 뜻이었어. 15년간 미안하다고 말했지만 사실은 고맙다는 뜻이었단다. 우리 딸 사랑한다. 너를 사랑했던 시어머니 박순자. 민주는 편지를 읽고 또 읽었습니다. 눈물로 글씨가 번져서 읽을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민주는 편지를 가슴에 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이제야 모든 것이 이해됐습니다. 왜 시어머니께서 늘 돈 없다고 하셨는지, 왜 같이 살자는 제안을 거절하셨는지, 왜 에어컨도 없이 여름을 나셨는지, 왜 늘 미안하다고만 하셨는지. 시어머니는
며느리를 진짜 딸로 키우고 싶으셨던 겁니다.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설 수 있는 강한 사람으로 만들고 싶으셨던 겁니다. 그래서 일부러 가난한 척 하시고 일부러 도움을 주지 않으셨던 겁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결코 며느리의 사랑을 당연하게 여기지 않으셨습니다. 며느리가 해준 모든 것을, 며느리가 준 모든 것을 하나하나 기록하고 그것을 갚으려 하셨던 겁니다. 민주는 다시 통장들을 펼쳐봤습니다. 가장 오래된 통장은 민주가 결혼한 지 한 달 뒤에 만들어진 것이었습니다. 2010년 3월 15일. 첫 입금 내역은 50만 원. 메모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민주 첫 명절 음식 준비 마이너스 50만 원. 우리 며느리가 처음으로 명절 음식을 준비해줬다. 떡국, 잡채, 갈비찜, 전. 모든 게 완벽했다. 시어머니는 눈물이 났다. 이렇게 좋은 며느리를 만나다니. 이 돈은 며느리가 나중에 편하게 쓸 수 있도록 모아두겠다. 민주는 또다시 눈물을 흘렸습니다. 시어머니는 결혼 초부터 모든 것을 계획하고 계셨던 겁니다. 며느리에게 받은 사랑을 기록하고 그것을 갚기 위해 돈을 모으기 시작하셨던 겁니다. 다른 통장들도 살펴봤습니다. 한 통장에는 8억 원이 들어 있었는데 메모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내 딸 민주 노후자금 마이너스 8억 원. 이 돈은 시아버지가 남긴 땅 보상금이다. 원래는 자식들에게 나눠줄 생각이었지만 진짜 자식은 며느리 민주뿐이다. 15년간 시어머니를 극진히 봉양한 우리 딸. 이 돈으로 편하게 노후를 보내렴. 아껴서 행복하게 살아라. 또 다른 통장에는 5억 원이 들어 있었고 메모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민주 자녀 교육비 마이너스 5억 원. 우리 손주들 대학 등록금이다. 민주가 아이들 학원비 때문에 고생하는 걸 보면서 가슴이 아팠다. 이 돈으로 아이들 마음껏 공부시켜라. 우리 손주들이 훌륭하게 자라길 바란다. 민주는 계속해서 통장을 살펴봤습니다. 각 통장마다 시어머니의 사랑이 담겨 있었습니다. 며느리를 위한 노후자금, 손주들을 위한 교육비, 며느리 부부를 위한 주택자금, 며느리 친정 부모님을 위한 효도비. 시어머니는 모든 것을 계획하고 준비하고 계셨던 겁니다. 15년간 검소하게 살면서 한 푼 한 푼 모아서 며느리와 며느리, 가족을 위한 미래를 준비하고 계셨던 겁니다. 민주는 통장들을 가슴에 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시어머니의 사랑이, 시어머니의 희생이, 시어머니의 지혜가 모두 이 통장들 안에 담겨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남편 준혁이 집에 돌아왔습니다. 민주는 남편에게 모든 것을 보여줬습니다. 50개의 통장, 편지, 메모들. 준혁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통장들을 바라봤습니다. 어머니가 정말 이런 분이셨어? 응. 우리가 몰랐던 거야. 준혁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자신의 어머니가 이렇게까지 며느리를 아끼고 사랑하셨다는 사실이, 그리고 그것을 평생 숨기고 살아오셨다는 사실이 가슴을 아프게 했습니다. 어머니, 왜 이렇게까지 하셨을까? 당신 어머니는 나를 진짜 딸로 만들고 싶으셨던 거야. 스스로 설 수 있는 강한 사람으로. 여보, 미안해. 나는 정말 몰랐어. 어머니가 정말 돈이 없으신 줄 알았어. 나도 몰랐어. 15년간 정말 몰랐어. 둘은 한참을 서로 안고 울었습니다. 시어머니의 사랑이, 시어머니의 지혜가 너무나 크고 깊어서 감당할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며칠 후 신우이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언니, 어머니 빌라 정리하면서 뭐 나온 거 없어요? 귀중품이나 돈이나 그런 거? 민주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의 편지를 떠올렸습니다. 신우이한테는 주지 마라. 그 애는 평생 부모한테 손만 벌렸지 제 힘으로 살아본 적이 없어.
아니요. 별거 없었어요. 낡은 옷가지랑 살림살이 뿐이었어요. 그래요? 정말 아무것도 없었어요? 통장이나 현금이나 그런 것도? 네, 없었어요. 에이, 우리 어머니가 그렇게 가난하게 사셨는데 뭐가 있겠어요? 그럼 빌라라도 팔아서 우리 반반 나눠요. 그 돈이라도 있어야 장례비 충당하죠. 민주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신우이는 끝까지 신우이였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도 돈 이야기만 하고 있었습니다. 장례비는 제가 다 처리했어요. 빌라는 생각 좀 해볼게요. 뭘 생각해요? 빨리 팔아서 나눠요. 언니만 손해보는 것도 아니고 우리 둘 다 받는 건데. 민주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시어머니께서 왜 신우이에게 돈을 주지 말라고 하셨는지 이제 완전히 이해했습니다. 신우이는 받을 자격이 없었습니다. 15년간 어머니께 단 한 번도 제대로 된 효도를 하지 않았으니까요. 민주는 통장의 일부로 시어머니를 기리는 뜻깊은 일을 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우선 2억 원으로 박순자 장학금을 만들었습니다. 어려운 형편에서도 가족을 돌보며 공부하는 며느리들을 위한 장학금이었습니다. 장학금 설립 취지문에는 이렇게 적었습니다. 이 장학금은 고 박순자 여사를 기리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박순자 여사는 평생 검소하게 사시면서 며느리를 진정한 딸로 여기셨고 며느리가 스스로 설 수 있는 강한 사람이 되도록 지혜롭게 이끌어 주셨습니다. 이 장학금은 그런 며느리들, 어려운 환경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가족을 위해 헌신하는 며느리들을 돕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민주는 아이들의 대학 등록금도 미리 마련해 두었습니다. 큰아이 대학 4년 학비 1억 원, 둘째 아이 대학 4년 학비 1억 원, 시어머니께서 준비해 주신 손주 교육비였습니다. 남편의 사업 자금도 일부 지원했습니다. 준혁은 오래전부터 작은 사업을 하고 싶어 했지만 자금이 없어서 포기하고 있었습니다. 민주는 3억 원을 남편에게 주었습니다. 이 돈으로 당신이 하고 싶던 일 해봐요. 어머니께서 우리를 위해 준비해 주신 거예요. 준혁은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민주는 친정 부모님께 그동안 빌렸던 돈도 모두 갚았습니다. 15년간 빌렸던 총 5천만 원, 그리고 효도비 명목으로 2억 원을 더 드렸습니다. 친정어머니는 깜짝 놀라며 물었습니다. 민주야, 이 돈이 어디서 난 거니? 시어머니께서 주신 거예요, 엄마. 시어머니가? 그분이 돈이 있었어? 민주는 어머니께 모든 이야기를 들려드렸습니다. 50개의 통장, 27억 원, 시어머니의 편지. 친정어머니는 듣고 나서 한참을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세상에, 그런 시어머니가 있다니. 민주야, 너 정말 복 받았구나. 네, 엄마. 저 정말 복 받았어요. 민주는 집에 대출금 3억 원도 모두 갚았습니다. 15년간 짓눌렸던 빚에서 자유로워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남은 돈으로 작은 상가 건물을 하나 샀습니다. 월세 수입으로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따로 있었습니다. 민주는 시어머니의 빌라를 그대로 보존하기로 했습니다. 신우이가 팔자고 조르고 또 조르고 했지만 민주는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어머니께서 15년간 사셨던 곳이에요. 저는 그곳을 보존하고 싶어요. 언니 말도 안 돼요. 그 낡은 빌라를 왜 보존해요? 팔아서 나눠요. 안 됩니다. 어머니 유언이 있어요. 민주는 신우이에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시어머니를 위한 그리고 자신을 위한 거짓말이었습니다. 민주는 시어머니의 빌라를 정성껏 정리했습니다. 낡은 가구들은 그대로 두고 시어머니께서 사용하시던 물건들도 모두 보존했습니다.
그리고 특히 빨간 서랍장은 가장 소중하게 관리했습니다. 빨간 서랍장 안에는 이제 통장 대신 시어머니의 편지와 메모들을 보관했습니다. 민주는 일주일에 한 번씩 그곳을 찾아가 청소를 하고 빨간 서랍장 앞에 앉아 시어머니와 대화를 나눴습니다. 어머니, 저 잘 살고 있어요. 어머니께서 남겨주신 사랑으로 행복하게 살고 있어요. 민주는 그곳에서 시어머니의 채취를 느꼈습니다. 시어머니께서 15년간 며느리를 지켜보시며 사랑을 기록하셨던 그곳. 이제는 돈 없다는 말이 아니라 사랑한다는 말이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어느 날 민주는 빨간 서랍장 뒤편에서 또 하나의 편지를 발견했습니다. 시어머니께서 남기신 추가 편지였습니다. 민주야, 이 편지까지 찾았구나. 역시 우리 며느리는 꼼꼼해. 시어머니가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어. 15년간 돈 없다고 말한 게 너무 미안했어. 하지만 그 말 속에는 다른 의미가 있었단다. 돈 없다는 말은 너를 의지하고 싶지 않다는 뜻이었어. 너를 독립적인 사람으로 키우고 싶었거든. 미안하다는 말은 고맙다는 뜻이었어. 내가 해준 모든 것이 너무 고마웠지만 고맙다고 하면 내가 부담스러워할까봐 미안하다고 했어. 시어머니가 돈이 있었으면이라는 말은 너를 더 편하게 해주고 싶다는 뜻이었어. 하지만 편하게 해주면 내가 약해질까봐 참았지. 민주야, 15년간 시어머니의 말을 오해했을 수도 있어. 하지만 이제는 알아줬으면 해. 시어머니가 얼마나 너를 사랑했는지. 너는 시어머니한테 진짜 딸이었어. 핏줄로 맺어진 딸보다 더 진한 딸. 마음으로 맺어진 딸이었단다. 앞으로도 강하게 살아라. 누구한테도 기대지 말고 내 힘으로 당당하게 살아가렴. 그게 시어머니가 원하는 거야. 하지만 가끔은 쉬어도 괜찮아. 이제는 돈 걱정 안 해도 되니까. 시어머니가 남긴 돈으로 편하게 살아라. 그리고 꼭 기억해줘. 시어머니가 얼마나 너를 자랑스러워했는지. 15년간 내가 보여준 모든 것이 시어머니한테는 세상에서 가장 큰 선물이었어. 사랑한다, 내 딸. 시어머니. 민주는 편지를 읽으며 또다시 눈물을 흘렸습니다. 시어머니의 사랑은 정말 깊고 넓었습니다. 15년간 숨기고 참으면서까지 며느리를 강한 사람으로 키우고 싶으셨던 그 마음. 민주는 이제 완전히 이해했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민주의 삶은 많이 변했습니다. 경제적으로 안정되었고 아이들은 걱정 없이 공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남편의 사업도 잘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큰 변화는 민주의 마음이었습니다. 15년간 힘들고 지쳤던 마음이 이제는 평온해졌습니다. 시어머니의 사랑을 이해하게 되면서 지난 15년의 고생이 모두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민주는 시어머니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살았습니다. 자신의 힘으로 서는 법, 받은 사랑을 기억하는 법, 그리고 진정한 가족의 의미. 아이들에게도 할머니의 이야기를 자주 들려줬습니다. 할머니께서 얼마나 엄마를 사랑하셨는지, 그 사랑이 어떤 모습이었는지. 아이들은 할머니의 빨간 서랍장 앞에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엄마, 할머니 정말 대단하신 분이셨어요. 그래. 할머니는 정말 지혜로운 분이셨어. 엄마도 할머니처럼 저희를 키우실 거예요? 민주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엄마도 너희를 강한 사람으로 키우고 싶어? 하지만 할머니처럼 숨기지는 않을게. 엄마는 너희한테 사랑한다고 자주 말할 거야. 민주는 박순자 장학금 재단을 직접 운영하기 시작했습니다. 매년 어려운 형편에서도 가족을 위해 헌신하는 며느리 10명에게 장학금을 주었습니다. 장학금 수여식 때마다 민주는 시어머니의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여러분,
저의 시어머니는 15년간 저에게 돈 없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그 말 속에는 사랑한다는 뜻이 담겨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지금은 힘들고 지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헌신은 반드시 빛을 발할 것입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장학금을 받은 며느리들은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민주는 일주일에 한 번씩 시어머니의 빌라를 찾았습니다. 그곳에서 시어머니와 대화를 나누고 빨간 서랍장을 닫고 시어머니께서 좋아하셨을 꽃을 바쳤습니다. 어머니, 저 잘 살고 있어요. 어머니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강하게 살고 있어요. 하지만 가끔은 쉬기도 해요. 어머니께서 허락해 주셨으니까요. 민주는 이제 압니다. 사랑은 때로 돈 없다는 말로, 미안하다는 말로 표현되기도 한다는 것을. 진짜 사랑은 받는 사람을 의존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스스로 설 수 있게 만드는 것이라는 걸.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시어머니는 끝까지 민주를 며느리가 아닌 딸로 여기셨다는 것을. 그 사랑이, 그 믿음이 27억이라는 숫자보다 훨씬 더 큰 선물이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5년이 더 지났습니다. 민주의 큰아이가 결혼을 했습니다. 며느리를 맞이하는 날, 민주는 시어머니 박순자 여사를 떠올렸습니다. 민주는 며느리에게 시어머니의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50개의 통장, 27억 원, 그리고 내 딸이라고 불러주신 시어머니의 마지막 말. 며느리야, 나는 우리 시어머니처럼 너를 시험하지 않을 거야. 하지만 시어머니께서 가르쳐 주신 것은 전해주고 싶어. 진짜 사랑은 의존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스스로 설 수 있게 만드는 거란다. 며느리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민주는 며느리에게 빨간 서랍장을 보여줬습니다. 시어머니께서 15년간 사랑을 기록하셨던 그곳. 이제는 민주가 그 전통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이 서랍장에 나는 우리 가족의 사랑을 기록할 거야. 내가 해준 것들, 내가 보여준 사랑들, 모두 여기에 담을 거란다. 며느리는 빨간 서랍장을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어머니, 저도 잘할 수 있을까요? 민주는 며느리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물론이야. 너는 이미 잘하고 있어. 그리고 기억해. 너는 우리 가족의 며느리이기도 하지만 나의 딸이기도 해. 그날 저녁 민주는 시어머니의 빌라를 찾았습니다. 빨간 서랍장 앞에 앉아 시어머니께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도 어머니처럼 며느리를 딸처럼 사랑하겠습니다. 어머니께서 보여주신 사랑, 제가 이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머니. 사랑합니다. 민주는 오늘도 시어머니의 사랑을 기억하며 살아갑니다. 15년간 돈 없다고 하셨던 시어머니. 하지만 그 말 속에 담긴 진짜 의미는 너를 사랑한다였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이제 민주를 통해 다음 세대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빨간 서랍장에 담긴 사랑처럼 영원히 기억되고 전해질 사랑입니다. 여기까지 한 며느리와 시어머니의 특별한 사랑 이야기였습니다. 때로는 사랑이 우리가 생각하는 모습과 다르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돈 없다는 말 속에 사랑한다는 뜻이 담겨 있을 수도 있고, 미안하다는 말 속에 고맙다는 뜻이 숨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진짜 사랑은 받는 사람을 의존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설 수 있게 만드는 것입니다. 시어머니 박순자 여사는 그것을 15년간의 인내로 보여주셨고, 며느리 서민주는 그 사랑을 이해하고 다음 세대로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주변에도 이런 숨겨진 사랑이 있을지 모릅니다. 겉으로는 차갑게 보이지만 속으로는 뜨겁게 사랑하는 사람들. 말로는 표현하지 않지만 행동으로 보여주는 사람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주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이 더 많은 감동적인 이야기를 전하는 힘이 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들려주세요.
여러분에게도 이런 숨겨진 사랑의 경험이 있으신가요? 다음에도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